한중일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길거리 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길거리 음식은 각국의 생활문화, 도시구조, 위생관념이 잘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은 떡볶이, 김밥, 순대, 어묵, 튀김류, 라면, 토스트, 닭꼬치, 컵밥 등 다양합니다. 분식류가 많고 매콤 달콤한 양념으로 조리되어 학생, 직장인 등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서서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포장도 가능합니다. 노점에 대한 허가, 관리 등 위생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저렴한 서민 음식으로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저렴한 한 끼 식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명동, 광장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은 맛이 직관적이고 먹기 편하며 K 콘텐츠 노출이 많은 품목들입니다. 드라마, 유튜브, SNS 등에서 널리 알려지고 인기를 확인한 아이템들에 대해 외국인 선호도가 높습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은 떡볶이, 한국식 치킨과 닭꼬치, 호떡, 김밥, 붕어빵 등이었습니다. 떡볶이는 K드라마와 예능의 단골 메뉴인데다 매콤한 맛이 한국적으로 인식되고 즉석에서 조리되며 비주얼이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쌀떡의 쫀득함을 신기해하며 매운맛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치즈 떡볶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식 닭꼬치는 K치킨 브랜드 이미지의 간장, 마늘 등 다양한 양념을 가미함으로써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달콤 짭짤한 양념에 호평하며 맥주와 함께 먹는 문화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호떡은 속에 녹아있는 설탕과 견과류가 주는 달콤함으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특히 겨울철 길거리 감성에 잘 부합하는 디저트 식품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호떡을 한국식 팬케이크로 인식하며 줄을 서서 사 먹는 경험 자체를 즐깁니다. 김밥은 비주얼이 깔끔하고 초밥과 비교되며 친숙해졌으며 채식과 할랄에 대응하기 쉽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단무지와 참기름 향에 호불호를 보이지만 불고기와 참치 등 다양한 내용물로 선호식품이 되었습니다. 붕어빵은 달콤한 팥과 슈크림 등의 맛에 귀여운 모양과 스토리성으로 길거리 간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물고기 모양에 흥미를 보이며 겨울철 추억 음식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메뉴 외에 최근에는 한국식 치즈 핫도그, 길거리 토스트, 컵밥과 컵떡볶이 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는 SNS, 유튜브 등에 소개되어 인지도가 높아졌고 늘어나는 치즈 퍼포먼스와 설탕을 뿌리는 문화로 인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길거리 토스트는 달걀, 양배추와 설탕의 조합으로 달콤한 아침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컵밥과 컵떡볶이 등은 한 손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외국인에게 편리한 포장 문화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서구권 사람들은 치킨, 호떡, 핫도그를 대체로 선호하는 편이고 일본인들은 김밥과 순한 맛 떡볶이를, 중국인들은 떡볶이와 닭꼬치를, 동남아인들은 매운 떡볶이와 순대를 선호합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김밥을 좋아하지만 내용물에 들어간 고기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반면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길거리 음식도 있는데 순대와 번데기, 내장 튀김과 곱창류, 매운 떡볶이 등입니다. 순대는 돼지 창자와 선지 등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큰 데다 회색빛 먹거리의 비주얼도 낯설고 소금이나 쌈장에 찍어 먹는 방식도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 국민들은 익숙하지만 미국과 동남아권 국민들은 피가 들어간 소시지 형태의 순대에 대해 거부감이 큰 편입니다. 번데기는 곤충 섭취 문화에 대한 강한 반감에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벌레 같은 음식을 파는 것에 문화적 충격을 나타내며 시식 도전은 하지만 재도전은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장 튀김과 곱창류는 냄새와 기름기 때문에 비호감을 표하는 외국인이 많았고 레스토랑에서는 몰라도 길거리에서 먹는 것에 대해 위생 불안을 느끼는 반응이었습니다. 고추장에 의존하는 매운 전통 떡볶이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매운맛과 고추장, 향에 거부감을 갖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떡볶이를 시식한 후 우유나 물을 찾기 일쑤였고 매운맛이 덜한 치즈, 로제 떡볶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평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어묵 국물, 설탕을 뿌리는 음식 등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북유럽과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멸치와 다시다 향에 생소해했고 해산물 향에 민감한 외국인들은 어묵 국물이 음료인지 수프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토스트, 핫도그, 떡볶이 등 짭짤한 음식에 설탕을 뿌리는 조합에 대해 디저트인지 설탕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뉴들은 모두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음식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놀라움을 보인 음식들은 피와 내장, 곤충을 재료로 하거나 고추장과 젓갈 등으로 발효시킨 음식, 길거리에서 뜨거운 국물 마시기, 예상치 못했던 매운맛 음식 등이었습니다. 중국의 길거리 음식은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북방, 남방, 서부와 연해 지역의 음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향신료, 기름, 불맛을 강조하고 즉석요리, 개방적 조리 환경이 특징이며 위생의식은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큽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이 특히 야식 문화에 익숙해 있으며 야시장 길거리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대표 음식으로는 양꼬치, 전병, 샤오롱바오와 바오즈, 취두부, 마라탕과 탕후루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야시장 문화의 핵심이며 노동자와 서민들의 일상식이고 지역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화북 즉 베이징과 텐진 지방에서는 밀가루 음식이 중심이며 맛은 담백하지만 소스는 진한 편입니다. 이 지역은 아침 노점 문화가 발달했으며 아침 필수 메뉴인 중국식 전병, 산사열매에 설탕을 코팅한 탕후루, 커민향이 나는 양로우한, 음료인 두주 등이 이 지역의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지방에서는 날씨가 추워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며 구이와 훈제가 발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도 일부 존재하며 양꼬치, 구운 옥수수, 훈제 소시지, 거바로우 등이 이 지역의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상하이, 장수, 저장 등 화동 지역은 단맛, 기름기 적은 음식, 찜과 볶음 위주의 음식이 많습니다. 정갈한 소도시형 노점이 흔하며 샤오롱바오, 성젠바오, 츠판탄, 완탕 등이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후베이와 후난 등 화중 지역은 매운맛이 강하고 쌀에 기반한 음식이 많으며 야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대표 길거리 음식은 우한 명물인 러간면, 취두부, 매운 오리목과 오리발, 쌀국수류 등입니다. 스촨, 충칭, 윈난 등 서남 지역의 음식은 향신료와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젊은 층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표 길거리 음식은 마라화궈, 마라탕, 구운 토끼고기, 얼콰이 등입니다. 광둥, 푸젠, 하이난 등 화남 지방은 단백 신선하고 해산물 중심이며 빠른 조리와 소량 섭취가 특징입니다.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는 창펀, 어묵과 피시볼, 구운 해산물, 하이난의 코코넛 간식 등이 있습니다. 산시, 간수, 신장 등 서북 지역 음식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밀과 양고기 중심의 향신료가 강합니다. 기름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며 대표 길거리 음식은 양꼬치, 로우자모, 란저우 라멘과 낭 등입니다. 이 밖에 소수민족과 변방 지역은 각각의 민족성이 음식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관광지형 길거리 음식이 많습니다.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는 다이족의 바나나잎 구이, 야오족의 찹쌀떡, 전통 발효주 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화북은 밀 중심의 담백한 음식, 동북은 구이와 훈제, 화동은 단맛과 찜, 화중은 매운맛, 서남은 마라, 화남은 담백한 해산물, 서북은 양고기와 향신료 등이 특징이며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음식 세계를 보여줍니다. 한편 중국의 일부 길거리 음식에 대해 외국인들이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두부는 썩은 듯한 강한 냄새, 길거리에서 튀기거나 발효시키는 조리 환경, 냄새를 맛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고 치즈인가 쓰레기인가 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전갈, 진해, 메뚜기 꼬치 등 곤충 요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듯한 비주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아주 컸으며 단백질이 많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여 사진을 찍는데 그치거나 체험형 관광 요소로만 소량 소비되었습니다. 오리와 닭의 머리, 발, 목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음식 소재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뼈와 피부 위주 음식의 식감에 낯설어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맥주 안주로 즐기지만 외국인들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당황하거나 씹을 게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돼지 창자, 선지, 혈두부 등 내장과 혈액 요리에 대해서는 재료 설명에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길거리에서 조리하는 위생 문제에 불안해하며 레스토랑에서도 꺼리는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먹느냐며 힘들어했습니다. 매우 맵고 향신료가 강한 마라 음식에 대해서는 혀가 얼얼하며 마비되는 듯한 느낌. 기름과 향신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외국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첫 입은 재미로 받아들이지만 몇 입 후 중단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인과 동남아인들은 비교적 수용도가 높았습니다. 발효 음식과 해산물에 대해서도 강한 비린내, 내장과 껍질을 사용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 등의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아시아인들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대부분 힘들어했습니다. 요약하면 외국인들은 냄새, 재료의 정체성, 마비감이 강한 중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길거리 음식은 비교적 단정하고 정갈하지만 걸으며 먹는 행태를 제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곳과 관광지에서만 접할 수 있으며 노점 수는 적지만 품질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일본은 길거리 음식을 걸으며 먹는 것을 제한하며 위생과 외형의 완성도를 중시하고 축제 및 관광지 중심으로 지역 명물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질서와 청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서서 먹거나 가게 앞에서 섭취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조리 과정이 단정하고 음식 모양과 포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쓰리, 신사업, 관광지 등에 흔하지만 평상시 도심 노점은 제한적이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품목이 명물화되어 있습니다.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는 타코야끼와 오코노미야키, 야키소바, 당고와 타이야키, 가라아게, 이카야키 등입니다. 타코야키는 오사카의 상징이며 문어의 반죽과 소스가 가미된 식품으로 가정용 타코야키 기계가 보급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오코노미야키는 일본식 부침 및 철판 요리로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오사카식, 히로시마식이 다르며 길거리와 간이 식당의 경계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키소바는 축제의 단골 메뉴로 간장과 소스로 조리한 볶음면입니다. 당고는 쌀떡꼬치로 달콤하고 담백하며 전통 이미지가 강합니다. 타이야키는 붕어 모양의 단팥빵으로 팥과 커스터드가 포함되어 한국의 붕어빵과 비교됩니다. 가라아게는 일본식 닭튀김으로 간장과 마늘 향이 특징이며 맥주 안주로 적합합니다. 이카야키는 간장 소스로 조리한 오징어 구이로 바다 향이 강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오사카에서는 타코야키와 이카야키가 대표 길거리 음식이고 히로시마는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키, 후쿠오카는 야타이 라멘, 나고야는 미소, 가츠, 꼬치 등이. 그리고 교토는 당고와 말차 디저트, 홋카이도는 감자버터가 대표 음식입니다. 일본의 길거리 음식은 간장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달콤하고 짜지만 은은한 조화가 특징입니다. 기름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며 향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시선에서 본 일본의 길거리 음식은 위생과 신뢰도가 높고 맛이 안정적이며 도전에 따른 부담이 적지만 가격이 다소 높고 노점 접근성이 낮으며 규칙이 많아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편 나토 관련 간식, 이카야키 해산물 내장구이, 타코야키, 가츠오부시 듬뿍 음식, 시오카라와 젓갈류, 말차와 전통 단맛, 타마코야키 등에 대해 일부 외국인들은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토 관련 간식은 강한 암모니아 냄새, 끈적한 점액질, 상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식감 등으로 외국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었고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입니다. 이카야키 해산물 내장구이는 비린 향, 오징어 내장을 통째 조리하는 방식 및 씹히는 질감 등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산물 문화에 약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타코야키는 겉은 익었는데 속이 흐물흐물하여 반죽이 덜 익은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고 맛은 괜찮지만 질감 때문에 포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츠오부시 듬뿍 음식은 움직이는 듯한 비주얼, 강한 생선향, 처음 봤을 때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섭취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오카라 젓갈류는 강한 발효와 염도, 내장을 기반으로 한 재료 때문에 한국의 젓갈보다 먹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차 디저트에 대해서는 맛이 쓰고 단맛이 적어 서구권의 단맛 디저트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달달한 마코야키는 계란에 설탕을 뿌린 음식으로 식사인지 디저트인지 혼란스럽다며 일본식 단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많은 외국인들이 왜 걸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낯설어했고 엄격한 줄 서기, 식사 중 눈치를 봐야 하는 조용한 식사 문화, 쓰레기 처리 규칙 등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냄새, 식감, 발효에 관련된 음식을 싫어했고 너무 엄격한 식사 규칙에 대해서도 비호감을 보였습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